안녕하세요. 사학개미 2020입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엑손모빌 주주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가격 인상이며 전문가들은 러시아 원유를 차단하면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 엑소는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주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할까요? 국제 유가는 2021년 10월 80달러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뒤 7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꽤 오랫동안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것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유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러시아에 가해지는 잠재적인 제재에 기인하며 러시아는 3대 산유국으로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략이 시작되고 전 세계의 제재가 러시아에 내려지자 이상하게도 에너지가 배제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중 일부는 미국에서 나왔지만 석유에 대한 제재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갤런당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을 보면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을 비난합니다. 바이든이 부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그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모두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국은 만약 그들이 세계 3대 생산자 중 하나인 러시아를 제재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요구했고 그 이유로 러시아가 석유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수입의 약 절반이 그 산업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재는 러시아가 수입이 줄고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캐나다도 러시아산 원유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2019년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G7 국가들이 전례를 따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석유 수입의 4분의 1이 러시아에서 오며 천연가스도 40%를 넘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제재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는 매우 변동이 심했지만 115달러보다 약간 낮은 폭등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된다면 각국이 돈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 러시아 석유를 제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 급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더는 방법 중 하나는 석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유가가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엑손과 같은 생산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입니다. 유가 상승은 엑손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주들이 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엑손은 현금 수익으로 빚을 갚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2021년에 대차 대조표에서 200억 달러가 빠졌고 2022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석가들은 올해 말까지 순부채가 약 3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손익분기점 가격이 41달러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본금과 배당을 배럴당 41달러로 충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익분기점을 더 낮추길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자본 지출을 낮춘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이든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엑소는 전통적인 석유와 가스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은 저탄소 에너지이며 정부의 규제와 목표치 덕분에 엑소는 더 이상 원유 생산에 자본을 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2014년처럼 엑손을 비롯한 셰일 플레이어들이 앞다퉈 석유 시추공을 뚫어 시장의 공급 측면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엑손과 다른 대형 중형 생산자들은 유기적으로 생산을 성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이 좋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들은 현재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가적인 현금 흐름으로 주주들은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잉여 현금 흐름은 배당금을 계속 증가시키고 바이백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현재 2022년 바이백 프로그램은 1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만약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물가는 매우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84달러 선을 넘으며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마도 2022년은 엑손 주주들에게 훌륭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엑손 주가는 지난 몇 년간 상승했지만 이것이 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상승하는 주가에 더하여 전쟁의 발발로 인한 추가 상승으로 낙관론에만 빠지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석유 투자자들은 2월 말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았고 다시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분간 석유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달러가 넘는 것은 엑손이 상승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엑손은 수익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바이백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현금 흐름의 증가가 어디까지 계속될지가 기대됩니다. 엑손 주식 포지션을 만들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